윤석열에게 특혜를 주면서까지 국가적 재앙을 일으킨 중앙지검장에 발달한 경위는 물론 그 이전에 저지른 온갖 비리와 불법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직무유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처벌 대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용시 인사검증을 안 했거나 잘못했거나 부실하게 했다면 나는 그 인사검증 문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내놓으라고 해야 하세요. 일반 회사에서도 이렇게 인사 파일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 세평까지도 그 컨설팅 회사를 이런 걸 전문으로 해주는 우리나라에도 컨설팅 회사가 있어요. 그 인근의 세평을 다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합니다. 인사팀에. 그러면 그 회사가 그걸 세평을 해가지고 줍니다. 그러니까 고위직 인사할 때는 반드시 세평을 다 받아요.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 그리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길이 뻔히 있는데 안 하죠. 그러니까 특별한 인연이나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굳이 발탁을 했다면 그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할 일, 자율적으로 해도 좋은 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정리해서 성과 계획서를 맺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를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심각하죠. 그 직무유기인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제대로 안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에서는 파면합니다. 해고하죠. 인사검증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회사가 내가 은행원 출신이잖아. 은행이 큰 고객에, 기업 고객이죠. 거기에는 뭐 몇천억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대출을 해줄 때 신용평가를 안 한 거예요. 그 회사에 신용평가를 안 하고 몇천억을 그냥 대출해 준 거예요. 인사검증을 안 했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야, 이게 지금. 조국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자기가 알기나 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 은행이 망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조국이 어떤 놈인지 몰라, 지금. 그리고 아직도 조국 하고 있는 놈들이 있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정치력이 취약했다는 점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열망에 따른 개혁 약속을 거짓말로 속여왔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여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신은별 기자가 물었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속였다는 거예요. 임기 초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조율해서 검찰개혁을 했어야 함에도 그 골든타임을 놓친 후에 이제 와서 이런저런 거짓말로 변명을 해야 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문재인을 쉴드 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일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국에 당해봐야 알아요. 그래야 조국을 알게 됩니다. 김민석, 최근에 나온 거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조국 혁신당을 겨냥해서 상하기 시작한 물이라는 언급에 대해 조국 대표가 비방이 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23일이 오늘이에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16 그러니까 그 10월 16일 날 재보궐선거 국면에서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비방을 한다며 혁신당은 호남에 나서지 말라며 험한 말씀까지 하는데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어요. 점잖하게 말했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자신의 SNS에 국가적 중대 시기에 국민의 관심사인 국회 의결에 빠지는 소탐 대신은 엄히 비판받아야 한다며 무엇이 중한지를 가리는 감각도 왜 비판받는지 성찰하는 염치조차 없다면 이미 고인물을 넘어 상하기 시작한 물이라고 적었습니다.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등이 통과될 당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재보궐선거 지원 때문에 불참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내가 조국을 파면 조국 속에는 뭐가 있느냐?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정당화의 노예라고 그래요. 내가 맨 처음에 소개한 이 책 있죠. 이 사회심리학자가 쓴 에런슨 교수가 쓴 이 거짓말의 진화라는 책. 이게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수는 했다. 그런데 내가 하지 않았다.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짓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죠. 나중에 이 책과 그 다음에 이 책 사회적 동물 사회심리학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책, 이건 사실 거의 고전이 됐어요. 옛날에 썼기 때문에 고전이 아니라 오늘날 최소한 요 정도는 우리가 이 에런슨 교수가 쓴 이 책은 알아야 됩니다. 위대한 학자의 반열에 올라갔어요. 근데 나중에 노년에 장님이 되셔가지고 고생하시고 아직은 살아계시는데 훌륭한 학자죠. 아직도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류는 뭐냐면 첫 번째, 온 가족이 피투성이가 되어 억울하게 당했으므로 그를 돕고 싶은 측은시심이 아직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는 분화적 사고력이 필요해. 이런 사람들은. 조국은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측은지심이 있죠. 그 자식들까지 그렇게 한 것은 윤석열의 잘못이고 그거는 너무 심한 거예요. 자식들이 그렇게 된 걸 얼마나 부모로서 이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나 조국은 조국이에요. 공직자로서 해야 할 자기 직분을 다 했어야 돼요. 그건 분명해야죠. 앞으로도 잘 못할 겁니다. 조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저지른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고 성찰 또는 성찰에서 더욱 단단한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각입니다. 과오에 대한 인정과 성찰의 흔적은 없어요. 인간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추미애 편을 보세요. 자기가 과오를 해서 잘못했다면 그 성찰적 반성이 있었다면 추미애처럼 합니다. 16강, 137강, 243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은 민주당 대표로서 민주당을 제대로 개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이다가 빠진 것 같아 실망한 나머지 조국을 지지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이재명에 대한 몰이해, 인간에 대한 몰이해에서 출발합니다. 이재명 편 244강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친문 세력 때문에 사이다가 빠진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친문 세력이 문제인 거예요. 이재명은 이낙연이 퍼뜨린 소위 대장동 의혹 사건 등으로 뭔가 죄가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이미 이재명은 검찰에 의해 가루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엄청난 분량을 투입해서 수사를 해왔어요. 그건 3년 이상 수사를 해왔죠. 그런데 만약 먼지 하나라도 거기에 있었다면 지금쯤은 가루가 돼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자기는 단 하나의 먼지도 건드리지 않은 채 기득권층의 비리와 불법과 싸워왔어요. 이재명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낙연 종류의 사람과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죠. 조국 혁신당은 새롭고 신선하고 개혁할 것 같이 보이죠. 새 정치를 주장하던 안철수의 국민의당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심상정 당도 그랬죠. 그런데 다 망가졌습니다. 위 5가지 사항 중에서 한두 가지 또는 모든 사항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조국이 과거에 관한 진실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조국이 어떤 인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죠?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정치인은 언제나 민심을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조국은 정직하지도 않고 학습 능력도 없고 개념적 사고력이 부족해요. 거짓말을 쓱쓱 하는 사람들이 개념적 사고력이 있을 리가 없죠. 성취지향성도 아주 부족해요. 왜냐하면 미래지향성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단기적으로 자기 이익을 생각합니다. 대인 영향력은 신혼서판으로 대인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죠. 민정수석실 하나 조그만 팀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죠. 그래서 등 뒤에서 창을 맞은 겁니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걸 알 리가 없어요. 이렇게 못하죠. 리더십이 없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APM 지수를 알려드립니다. 조국인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죠. 마이너스 47. 한동훈 마이너스 60. 조국은 대략 이준석과 비슷한 계열에 있습니다. 우원식도 비슷합니다. 우원식이 하고 있지 않냐. 특검법도 19일 날 다 통과시키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원식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이에요. 자기 패거리들을 모아가지고 표를 모아서 자기가 제일 꼬발이 있던 놈이 자기가 올라왔더니 그건 당심도 민심도 거스리는 민주주의의 기본 공식을 깨버리는 아주 잘못된 행태를 한 거예요. 그 잘못은 한 번 잘못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원식은 그걸 알아야 돼요. 황노현은 뭐 민심이 그렇다고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황노현이 무슨 지금까지 뭐 해오면서 잘못된 것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졌으면 어떻게 진 거죠. 경선에서 진 거니까. 할 수 없죠. 위로해 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문재인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원식, 조국, 한동훈, 문재인, 윤석열 다 같은 놈들이에요. 같은 계열에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윤석열, 문재인, 한동훈, 조국, 문재인, 조국, 윤석열, 한동훈 다 한 패로 취급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퍼날해 주시길 바라고요. 건민회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이 9분이 아직도 저한테 연락이 없습니다. 이제 연락 안 하시기로 결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입금을 해놓고 자신의 이메일 주소조차 안 주고 있어요. 꼭 부탁합니다.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에 꼭 가입해 주시고요. 널리 퍼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생각하고 배울 건 부지기수로 있어요. 무한대로 배울 게 있습니다. 인사조직론만 하더라도. 그래서 인사조직론은 이렇게 하면 인간을 이해하고 또 이 세계를 이 조직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 말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의 삶을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는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우리 사회를 바꾸도록 합시다. 다시는 문재인, 이낙연, 임종석, 노영민, 조국 이런 사람들이 정치판에 나와서 끼룩거리지 않도록 그렇게 합시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